2007년 9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대학생 커플이 바다에서 익사한 채 발견됩니다. 이들이 왜 사망했는지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20일 뒤 이번에는 20대 여성 2명이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이들 4명 모두가 어부 오종근의 배에 탔던 사실을 밝혀냅니다. 70대로 주꾸미 어부였던 오종근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 오종근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0년 6월 사형이 확정되는데요. 지난 1997년부터 사형 집행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오종근은 최고령 사형수입니다. 법원에서는 2016년 이후로는 사형 선고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은 6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영철, 강호순 등의 흉악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사형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지금 송 기자가 소개한 그 사건,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 사건으로도 불리죠. 나중에 그 2009년에 문성근 씨, 추자연 씨가 주연으로 한 영화 실종이라는 영화로 이게 또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때 당시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70세 나이였습니다. 당시 어부의 나이가. 근데 70세 노인이 성인 남녀 4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던가. 그래서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70세가 그걸 했겠어 하고 용의선상에 올리지도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뭐 범행이 확인이 됐고 또 처자식 무려 2남 5년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두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네, 21살에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전남 보성에서 계속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범행 당시에는 아내와 둘만 살고 있었는데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진 뒤에 이 큰아들은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그 희생자였던 대학생 커플은 아저씨 배 한번 태워주세요라는 말을 한 뒤에 이 배에 탔었는데요. 이 여성을 보고 성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남성 먼저 바다에 빠뜨렸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배에 다시 오르려고 남성 피해자가 안간힘을 썼는데 갈고리가 달린 삿갓대라는 걸로 마구 찍어서 맞아요. 살해해서 다시 바다로 빠뜨린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후 성추행을 거부한 여성 피해자도 바다에 빠뜨려서 살해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일쯤 후에 직장인 여성 2명이 여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번에는 태워주겠다면서 접근해서 성추행한 후 둘 다 바다에 빠뜨려서 살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 당시 피해 남성 몸 곳곳에 또 발목 골절 이런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설마 해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 그냥 이렇게 종결을 하려고 했었던 사건인데 정말 이 수사로 이 어떻게 보면 묻힐 뻔한 사건 이 확인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네, 이 두 번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타기 직전에 한 여성에게 전화를 빌려줍니다. 전화를 줬는데 그 전화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 피해 여성이 저희 아까 좀 전에 전화 빌려준 사람인데요. 배에 탔다가 갇힌 것 같아요. 저희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라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배에서 이 피해자들의 물건들이 발견된 거죠. 예를 들면 피해자들의 뭐 신용카드, 볼펜, 머리끈,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 피해자들도 역시 이 첫 번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멍이라든지 몸에 뭐 찍힌 상처들이라든지 뭐 목 졸린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특정이 된 거죠. 자, 이게 또 나중에 또 밝혀진 내용인데 첫 번째 피해자들 그러니까 남녀 커플들 역시도 이 남성이 이 오종근과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여성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4차례 신고를 했는데 이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119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통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다가 끊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19를 확인해 봤더니 녹음이 돼 있었는데 첨벙 이 물 부딪히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 오종근의 이 목소리 이런 것이 녹음이 돼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 이 오종근이라는 자가 얼마나 참 뻔뻔한 자이냐면 그 나중에 진술을 하면서 뭐 이런 진술을 했대요. 여자들이 옷을 똑바로 입고 있었으면 내가 그런 짓을 했겠느냐. 그리고 그 여자들이 운이 없었던 거다. 그리고 그 여자들과 나는 서로 죽이고 죽는 팔자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열이 나는데 사형이 부당하다. 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또 위헌 소송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종근은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앵커님의 진술 그 얘기로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변호사님도 이 사건 기억하시죠? 알죠.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두 차례 걸쳐서 20대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나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밝혀도 부족할 판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그럴 거다. 그리고 거의 팔자소관이고 그쪽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술을 일관했기 때문에 뭐 일단 범행 자체 잔혹성까지 감안하는 뭐 사형은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사형 선고는. 그런데 1심에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도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사형이 선고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거고요. 물론 이게 받아들이진 않았고 최종적으로 2010년에 사형이 확정되는데 오종근이 1938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84세입니다. 예. 현재 복역하고 있는 최고령 사형수입니다. 자, 그때 이제 위헌 소송을 냈는데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5대 4. 그러니까 5명은 이거는 아직 사형은 합헌이다. 4명은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합헌 결정이 났던 것인데, 자, 일단 승희 의원님, 네. 우리나라 현재 뭐 사형수 뭐 전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국민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사형을 이제 선고받아서 수용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59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4명이 사실상 군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수용 생활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거는 97년에 집행을 됐고요. 그다음에 그 2016년에 임병장이라고 그 육군 22사에서 GOP에서 수류탄 터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5명을 살해하고 물론 뭐 총기까지 난사했는데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사실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게 2016년이니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9명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는 원언식이죠. 원언식이라고 종교시설에 불을 지릅니다. 예. 불을 질러서 그 당시에 15명을 살해한 사람인데 그 원형식이가 지금 이제 25년째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보성 어부 오종근 범행 당시가 70살이었고 지금 80살이 넘었습니다. 정말 장수하고 있어요. 네. 거의 뭐 진짜 이 감옥에서 매일매일 뭐 운동시켜줘 또 하루 3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먹고 살아 하니까 당연히 건강이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네, 사형수를 독방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예. 연간 2,200만 원이 넘는 돈이 뭐 쓰인다고 합니다. 1인당 맞습니다. 사형수 1인당 연간 2,200만 원. 맞습니다. 뭐 다른 우리들의 수용자와- 세금이죠? 맞습니다. 세금이고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긴 한데 이들은 이제 뭐 사고사나 자연사 할 때까지 뭐 지내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이제 흉악범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비난도 뭐 계속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일단 97년 12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기 직전에 김영삼 정부에서 1997년 12월 월말에 일괄적으로 그때 한 24명인가 7명을 이제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선고도 요즘에 사형 선고 진짜 저희가 뭐 정말 흉악범들 얘기를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집행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이제는 선고도 잘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이후에는 사형 선고도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수 23명에 대해서 사형 집행할 이후에 뭐 사형 집행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고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법정형의 사형은 아직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법규에 있기 때문에 사형은 선고될 수 있고 다시 집행도 가능해요. 현재까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예. 이걸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살면 하루씩 하루가 가면 그게 다 집행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며칠 집행이 되는데 사형이 돼야 집행이라 미결수입니다. 아. 미결수니까 이제 여기는 사형이 선고가 되면 가석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형을 지금 산 게 아니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노역도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미결수니까. 그 독방에 그냥 계속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다가 어차피 가석방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막무가내로 또 어찌 보면 교도관들에게 좀 안 좋은 짓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뭐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왈가왈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사형을 실질적으로 폐지를 한다면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정말 사회랑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기징역 선고에도 가석방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한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것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승현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번 저는 이게 참 이 정치권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은 뭐가 됐든 사형 이제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중간한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저는 사형 집행이냐 폐지냐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떠나서 사형이 집행되면 딱 한 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다 도망가가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외국에 다 가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를 해주려면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으면 인도 아무한테도 안 해줘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도망갔을 때 유럽에 딱 첫 번째 들여다보는 게 대한민국 사형해? 사형 안 해? 이걸 바라고 범죄인 인도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형사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논의가 계속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